자, 이 정도는 인트로덕션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장수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기업이 장수기업이 되고, 그 장수기업 중에서 명문 장수기업이 되면은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명문 장수기업 6개 회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이런 명무장수기업 선정이 비록 출발을 했지만은 이런 출발을 한 명무장수기업이 제대로 된 명무장수기업이 되고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려면은 대상 기업하고 평가 지표는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는가 하는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기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진흥하는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45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45년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봤는 것처럼 일본의 장수기업은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신입생, 작은 점포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프랑스는 창조적인 장인이 지배하는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수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명문 장수기업의 대상 기업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보기 맺었는데요.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산업을 여기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산업이 많이 있죠. 뭐 장독대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대장간이라든지 톡이라든지 식이라든지 혹은 매트를 이어가는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전통 산업을 육성을 해서 이런 전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너와 장인을 우대하는 풍토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명문 장수기업이 많이 나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해외 선진국이 잘하는 거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해외는 못하고 우리나라만이 잘하는 거 더 잘하게 만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대상 기업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4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30년 이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산업의 역사가 짧고 그 다음에 명문 장수기업이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45년보다는 30년으로 확대를 하면 더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후보 선수들이 많아야 여기 선발된 선수들이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대부분 학자들이나 혹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30년 이상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법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되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문장수기업 하면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기업은 이 명문장수기업에 포함을 시키면은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소기업청이나 중기청에서 나와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중기청 사이트에 보면은 지금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법이 아니라 뭐 시행령이나 뭐 신규칙 이거를 바꾸어서 뭐 중견기업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그 꼼수다 이겁니다. 그런 꼼수 중기청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중견기업을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은 저는 한 100보 1000보 양보를 해서 매출액 3천억 미만까지는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지
더 이상은 명문 장수기업 포함시키면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기는 중소기업을 한정하는 게 좋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정상 꼭 필요하다면은 지금 이제 가업승계의 세제 지원 대상 기업이 되는 3천억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전통산업을 이 명문장수기업 대상기업이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명문장수기업 선정할 때에 중기청 분이 나와서 중등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문장수기업 다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들 것이 아니라 꼭 더 하나 만들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명문장수기업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기부터 명문장수기업 평가 지표를 정할 때 약간의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4번 내지 5번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경제적 기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뭐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이 지금 명문장수기업 평가 지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이라든지 뭐 R&D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사회적 책임도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문장수기업은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명문장수기업은 가족기업인데 가족기업은 사회적 책임도 일반적인 CSR이 아니라 똑같은 영어의 CSR이지만 그때 C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명문장수기업이 되려면은 명문장수기업에 놓여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많이 해야지 일반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평가 지표로 반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족 관련 지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성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장수기업이 되고 장수기업이 잘 되어야 세대를 이어가는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때문에 가족회의라든지 가족이사회 더 나아가서는 가족사명서, 후계자 교육 이런 것이 평가 지표로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장수기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수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가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명문이라는 것은 훌륭한 가문이죠. 이름은 정말 잘 지었어요. 명문장수기업. 이름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평가 지표나 대상기업은 명문으로 안 하고 그냥 장수기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이름대로 대상기업도 정하고 평가 지표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명문장수기업에 있어서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대 즉 2대, 3대, 4대 이런 지표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2대보다는 3대가 경영하는 기업은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되고 3대보다는 4대가 경영하는 기업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되는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표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출발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명문장수기업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표가 좀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청 중기업 국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얘기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과연 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하려면은 가족기업 그리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연구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JP에서는 조병선 교수님하고 굉장히 외롭게 사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에서 가족기업이나 장수기업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고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학부에서 어렵다면은 이 자리에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대학원에라도 이런 과목이 개설이 되어서 컨설팅을, 가족기업을, 장수기업을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많이 배출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초기 조항에서 한 20년 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강좌를 개설하는 조항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맹무장수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공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가업성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업성계가 제대로 되려면은 선대의 경영 철학이, 선대의 기획과 정신이 후대에 잘 이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문장수기업이 되려면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키워서 가장 한국적인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되려면은 장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오너들도 이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점도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가업성계를 늦게 해서 6년 동안은 쥐고 있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후계자 교육을 빨리빨리 시켜서 넘겨줘야 되겠고요. 그 넘겨주려면은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 패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족 사명서나 가족위원회, 가족회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뭐 준비생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서 제가 얘기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맹무장수기업을 관할하는 중기청 부처가 중견기업 정책국으로 되어 있는 걸 압니다. 저는 도대체 중견기업 정책국이 왜 맹무장수기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업성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중견기업 정책은 과거대로 산업부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게 되면은 맹문장수기업은 옛날처럼 중소기업 정책부로 이관을 해서 우리나라만의 제대로 된 맹문장수기업이 나오도록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으로 성격시키면은 그거 할 얘기가 없겠죠. 자,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마지막이 되겠는데, 가와 만사성이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즉 맹무장수기업이 되려면은 장수기업이 돼야 되고, 장수기업이 되려면은 가족기업이 가업성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가업성계가 제대로 되려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그 화목한 가정이 출범한 기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뭐 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는 스트롱 패밀리 크리에이트 스트롱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슬라이드는 잘렸는데 패밀리가 의미하는 것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약자다. 그게 패밀리다 라는 것을 알면은 가족끼리 부자지간에 형제 뭐 남매간에 소송을 하거나 혹은 법정에서 얼굴 굽히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맹문장수기업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맹문장수기업도 뭐 정부처럼 1.0, 2.0, 3.0이 있는데, 현재는 맹문장수기업 3.0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0 시대는 키워드가 지역사회다. 지역사회. 그리고 오너와 후계자. 그리고 여기에 가족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CSR하고 CSR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CSR은 코퍼레이트가 아니고 커뮤니티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제대로 지속이 되어 있을 때 지속 가능 경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문장수기업이나 혹은 가족기업 관련 기관을 우리도 만들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FFI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FBN 이런 기관이 발족이 되거나 혹은 이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명문장수기업 편취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기업이나 평가 지표를 바꾸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은 가족기업을 연구하거나 교육을 하는 학자들이 좀 더 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판 이어서 22분